안녕. 잘 지냈나요, 그동안? 일주일이 엊그제 같아요. 늘 하루 이틀만 지나면 일주일씩 지나가네요. 뭘 했는지 하는 것도 없이 정신없이 그냥 눈만 껌뻑거리고 있으면 일주일씩 날아가요. 이제 방학도 이제 절반이 지났죠. 네, 방학이 한 달 남았어요. 그죠? 벌써 2월이에요. 뭐 2월 말쯤 되면 또 뭐 개강한다고 또 북적거리고 그러니까. 그래도 뭐 예전처럼 뭐 오프라인상에서 학교에 오고 가고 뭐 자취방 없고 기숙사 또 뭐 집 나르고 뭐 이런 풍경들이 이제 없잖아요, 그죠? 휴학할 거예요. 학교 다닐 때 휴학을 한 번쯤 해보는 건 뭐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냥 휴학하는 게 아니라 이제 휴학을 하는 이유, 당위성이나 뭐 목표, 목적 뭐 이런 것들이 뭐 있으면 좋죠. 그런데 교수 갈 얘기는 아니지만 뭐 젊었을 때 휴학하고 한번 멋지게 놀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1년 동안 휴학을 하고서 방바닥에 붙어 있는 건 정말 인생을 말아먹는 거고요. 그건 정말 무의미하고 뭐 이유나 목적 없이 그냥 놀고 싶다. 그럼 정말 미친 듯이 한번 놀아보는 것도, 또 뭐 여행을 뭐 젊었을 때는 배낭여행 같은 거 가면 좋은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분들은 해외여행 가기도 좀 어렵고, 그래도 국내에 사람들이 많은 벅적거리는 데가 아니라면 뭐 산이나 바다나 어디 좀 외진 한적한 곳 같은 데는 얼마든지 야외는 충분히 여행을 좀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유튜브를 보면 이 추운 겨울에도 겨울산에 가서 그 텐트를 치고 이렇게 캠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혼자서 여자분이던데, 그것도 그런 분도 계시고, 뭐 차가 있는 사람들이야 뭐 차박을 하면 좋겠지만 별로 젊었을 때는 낭만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젊었을 때는 나도 그랬지만 그냥 배낭을 메고 뚜벅이로 다니는 것처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나이 먹으면 차가 생기거든요. 차 없을 때 열심히 걸어 다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또 엄청 많이 걸어 다녔던 사람이고, 또 자동차를 꽤 나이가 많이 먹어서 뽑은 사람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긴 한데 그냥 걷는 게 늘 좋았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힘든 거는 이제 가끔 짐을 옮길 때 상당히 좀 힘들죠. 그래서 지나고 보면 그때는 그만큼 힘이 있었으니까 그나마 짊어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복이죠. 건강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제 내가 처음으로 교수가 됐던 학교가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차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뽑았고, 워낙 또 술을 많이 먹었던 사람이라서 운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차를 또 안 뽑았던 것도 있는데, 차를 뽑아서 상당히 좀 안 좋았던 기억들도 있어요. 이게 공개 방송이구나.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편집. 자꾸 이렇게 잊어요. 공개 방송이라는 거를. 늘 오던 친구들만 와서 편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젊었을 때 일부러 홀로 여행을 좀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난 정말 자주는 못 갔어도 스케줄이 늘 바빠서 자주는 못 갔어도 홀로 여행을 다니는 그런 취미가 있었어요. 총각대죠. 그때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라요. 정말 걸어서 바닷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항구마다 작은 어촌 마을 지나면서 거기서 밥도 먹고 커피도 한잔 하고 뭐 소주도 한잔 사서 바닷가 바위에 앉아가지고 바닷바람을 쐬면서 한잔 마시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죠. 그 사람들이 많은 번잡한 데는 좀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냥 한적한 그런 바닷가 어촌마을의 항구 이런 데 가보면 경치가 또 괜찮아요. 작은 배들이 이렇게 있는, 갯벌 물이 쫙 빠져가지고 있는 그런 풍경들이. 그래서 스케치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늘 또 앉아서 또 그림도 좀 그리고
또 한 잔 마시고 또 걸어가고 또 그림도 좀 그리고 또 한 잔 마시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 젊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 같아요. 나이 먹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가 생기고 이러면 책임이 계속 따르니까, 그리고 조직 안에서 계속 얽매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만의 시간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어요. 내가 풍류를 즐길 줄 안다기보다 젊음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죠. 또 누구나 다 그랬었고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컴퓨터 세대, 디지털 세대가 돼서 그렇지 우리 아날로그 세대들은 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그냥 집에 있는 뭐 컴퓨터 때문에 집에 있고 게임 때문에 집에 있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 모두 다 집콕 이렇게 방콕 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 세대는 다 나가서 그림 그리고 만지고 누리고 그랬었고, 더욱이 또 뭐 좀 내가 또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좀 활기차다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좀 적극적이다. 특히 이제 뭐 총각대 암벽 등반 뭐 이런 산을 좋아해가지고 산에를 좀 많이 다녔고, 그리고 그냥 약간 그런 스릴을 좀 즐기는 면도 좀 없지 않아 좀 있었어요. 외향적이긴 하죠. 그런데도 상당히 내성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안 보이고 싶은 면도 있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지금도 암벽 등반을 하고 싶은데 체력이 좀 안 돼서 그렇지 암벽, 빙벽 이런 걸 했던 기억이 있어서, 하여간 젊음이 있었을 때 마음껏 누리는 것만이 가장 행복하고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만약에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나이가 먹으면 그때 아마 좀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후회는 없어요. 워낙 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키면서 살았던 사람이라 후회는 없고, 워낙 많은 것들을 해봤고 한데 아쉬움은 좀 있죠. 왜냐하면 내가 좀만 더 철이 좀 일찍 들었더라면 자동차를 일찍 뽑아서 마음껏 전국을 누비면서 더 여행을 많이 다녔을 텐데, 여행을 많이 못 간 게 좀 아쉬워요. 갔던 데를 자주 가는 편이에요. 주로 뭐 암벽 등반을 하더라도 암벽 등반을 할 수 있는 산이 정해져 있어서 계속 같은 산을, 같은 코스, 여러 코스들 가긴 하지만 거의 같은 산을 이렇게 다니거나, 뭐 바다를 가더라도 내가 이제 대전 출신이다 보니까 동해안까지 가긴 너무 멀으니까 이 주로 가까운 서해안, 대천서부터 저 아래 이제 그 서천, 군산 요 사이, 그죠? 그 아래 이제 남해안까지 가긴 또 멀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 서해안 앞바다를 배회하든 그러다 보니까 늘 갔던 데를 주로 많이 가는, 그래서 다양한 곳을 많이 가보지는 않고요. 갔던 데를 또 가는, 좀 정부치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이 돼서 뭐 새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옷도 사면 몇 주 동안을 안 입어요. 어색해서. 왠지 눈에 좀 익고 그래야 좀 편안한 느낌. 그 다음에 늘 입었던 옷을 자꾸 입는 게 더 편하고요. 지금 여기 앉아서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등산복인데 등산 내복인데, 그러니까 총각 때 샀던 옷이에요. 그러니까 좋기 20여 년은 지난 옷이에요. 2년 3년도 아니고 근 25년 이상 된 옷을 아직도 입고 있어요. 뭐든지 좋죠. 늘 편안하고 눈에 익었고 몸에 익고 한 것들이 편안하다는 느낌이잖아요. 좀 안식을 주잖아요. 근데 새로운 것들은 신선하긴 한데 늘 긴장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면도 있어서,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나도 새로 만나는 사람들을 별로 그렇게 금방 얘기는 막 나누지만 금방 마음을 주기는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한번 내 사람이다 싶어서 마음을 주면 평생 오래가는 타입이에요. 겉보기하고 좀 다르다고들 그래요. 그래서 한번 맺은 인연들은 버리기를 아까워하고, 그래서 쓸데없는 것들을 무지하게 많이 모아요. 특히 돈 되지 않는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갔다 오면 뭐 이렇게 영화관 티켓, 박물관 티켓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우표 모으기도 했고, 근데 우표도 뭐 이제 돈 되는 새 거가 아니라 그냥 편지 주고받았을 때 이렇게 예쁜 그 도장이 찍혀져 있는 그 운치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게 더 좋더라고요. 깔끔한 거보다 왠지 조금
이렇게 손때가 묻고 그런 것들이 참 정겹고 좋아요. 예전에는 영화 포스터도 이렇게 벽에 붙이고 다녔었어요. 동네에다가. 그래서 그거를 띄어가지고 갖고 있거나 아니면 영화관 갔을 때 포스터 좀 달라고 막 그 애걸해가지고 받아온 포스터도 있고요. 요즘은 그냥 인터넷으로만 보고 또 가면 아주 너무 깔끔하게 이렇게 인쇄가 잘 되어 있는 작은 것들이 꽂혀 있잖아요. 너무 많이. 근데 그거 말고요. 영화관에서 한정된 포스터를 출력을 해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영화 포스터를 붙이는 게시판이 동네마다 있었어요. 그 포스터를 얻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아직도 어딘가에 몇십 장이 있습니다. 그런 거요. 그래서 뭐 정말 아주 깨끗하고 막 돈 되고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손때 묻고 돈 안 되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못 사나 봐. 좀 그렇게 정겨운 것들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깨끗하고 차갑고 그런 느낌보다는 좀 정감 어린 그런 따뜻한 느낌의 그런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워낙 배어 있는 사람이라서 맞아요. 이 공개 방송인데 내가 지금 계속 그 고해성사하는 것 같아. 매번 할 때마다 뭐 어떻게 맨 처음에 인사 멘트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쓸데없이 며칠 전에 그 영화 안내 이메일이 하나가 왔어요. 그 영화가 일론 머스크 아이언맨인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영화 포스터를 보고 아, 참 문장이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은 별로고요. 여기는 뭐 미래는 꿈꾸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아이언맨의 그 모델이잖아요. 유명한 그 테슬라 경영자. 뭐 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긴 한데 그냥 미래는 꿈꾸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이 멘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받아놓은 요 영화 홍보 문구 중에 유명한 얘기들을 몇 개를 좀 나열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 아래에 몇 개만 좀 한번 볼게요. 명언 제조기로 불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좋은 말이죠. 뭐 근데 유명한 사람이 말을 하니까 더 와닿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내가 했던 얘기도요. 몇십 년 전에 10년, 20년 전에 했던 얘기도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더 귀에 와닿죠. 내가 얘기한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근데 나중에 방송이나 여러 가지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보다 보면 내가 얘기한 지도 꽤 됐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 얘기는 뭐 시덥지 않죠. 자,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다면 성공 가능성이 낮을지라도 뛰어들어라. 충분히 중요하다. 글쎄 이거를 그냥 표피적으로 뭐 이해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추구하는 좀 비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쪽에만 좀 몰려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려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꼭 성공이라는 것이 이제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런 것만이 아니라도 난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공의 기준이 그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살면서 나는 정말 편안하게 놀다 가고 싶다. 난 정말 그러고 싶거든요. 내가 다시 태어나거나 나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난 정말 놀다 가고 싶어요. 너무 평생 일만 해가지고 우리가 일하러 태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놀고 싶은데 그러니까 행복하고 싶어요. 그죠? 다들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려다 보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그 권한 그런 게 좀 필요하죠. 그래서 자유를 얻으려다 보니 시간과 돈이 건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건강과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직장을 얻어서 안정된 경제 생활을 해야만 하고요. 또 직장을 다니려다 보니 능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으려다 보니 배워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일을 해서 취업을 해서 돈을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그냥 거기에 매몰되죠. 돈을 벌다 보면 돈에 매몰되고 늘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내가 하루를 숨을 쉬고 살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죠. 나도 젊은 시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성공이라고 한다면 빨리 은퇴하고 정말 돈 걱정 없이 조용히 풀을 뽑으면서 여생을 그냥 두런두런 여행이나 다니면서 놀면서 살다 가면 좋겠다. 이 일론 머스크처럼 그렇게 막 수많은 회사를 경영하고 싶지 않다.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그 성공이 무엇인지 각각 기준이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중요한 값진 명예로운 경제적인 어떤 풍요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확률이 어떤 성공 확률이 높은 쪽으로 이제 몰려가다 보니 대부분들이 공감하는 그런 일만 한단 말이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 말고도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도 길이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예요. 훨씬 더 그것이 더 값진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시도하고 도전해서 얻어낸 일들이 단순히 돈과 명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인내는 아주 중요하다. 억지로 포기를 강요당하지 않는 이상 결코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무언가 견디고 해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리 좋은 생각도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림도 마찬가지죠. 힘들잖아요. 그죠? 내가 잘 살 수 있는지 성공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냥 그림이 좋아서 포기하지 않고 그림을 그냥 순수하게 계속 그린다는 것은 정말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실패는 중요하다. 일들이 실패하고 있지 않다면 충분히 혁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언가 다른 것들을 도전하고 그런 것들을 이뤄가려면 반드시 실패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실패가 없다면 안전한 방법만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했었던 일, 누구나 다 하던 방법을 답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실패가 없다는 얘기는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린 창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자꾸 예쁘게만 그리고 싶어 하거든요. 그 그림이 안 느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그림을 좀 더 다르게 좀 그려보고 싶다. 새롭게 그려보고 싶다. 아니면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방식이 뭐가 문제가 있다라면 그것을 획기적으로 좀 바꿔봐야 되는데 바꾸려다 보니 내가 봐도 그림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싫은 거야. 고통스럽죠. 괴롭죠. 그리고 누구한테 보여주기도 그렇고 나는 여태까지 잘 그린다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그림이 엉망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죠. 특히 설교수한테. 팩폭을 맞으면 아프거든요. 그런데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새로운 걸 시도하려면 그림이 자꾸 이상해져요. 이 포스트로잉을 배우는 친구들도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건 좀 이렇게 좀 바꿔봐라 그러면 그 다음에 그려왔을 때 그림이 더 잘 안 돼요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안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지 않는 방식으로 그리니까 새로운 어떤 느낌으로 선을 쓰거나 새로운 시각으로 보거나 새로운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니까 당연히 안 되죠. 안 하던 짓을 하는데 그럼 잘 되겠어? 당연히 안 되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견뎌내야 그래야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실패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계속 성공하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다른 걸 도전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결국은 실패자가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나가지 않으니까 그냥 취미생으로만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프로가 돼야 되는데 그냥 취미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예쁘게 인형을 그릴 때 엄마나 아줌마나 옆집 아저씨들이 막 아유 얘가 너무 이쁘게 그림을 잘 그리네요 막 이러니까 너무 좋아서 계속 인형만 예쁘게 그렸던 거지. 커서는 뭔가 그게 아니라 정말 프로가 돼서 만화가가 되고 애니메이터가 되고 작가가 되고 감독이 돼야 되는데
주변에서 SNS에서 막 존잘님 뭐 너무 예뻐요 이거에 그 마취가 돼서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걸 시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실패를 하지 않는 거야. 팩폭을 당할 일이 없는 거지. 계속 칭찬만 받고 있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늘 내가 표현하는 것처럼 머리카락과 치마만 주름만 예쁘게 계속 그것만 그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기의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혁신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누가 얘기해도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상하게 유명한 사람 얘기하면 더 괜찮아 보이는데 누구나 다 그런 얘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모르는 얘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피드백보다 나쁜 피드백에 신경을 써라. 친구들에게 나쁜 피드백을 받는 게 중요하다. 그게 성공 비결의 전부다. 이거 정말 멋진 말 아니에요, 이거? 그죠? 나쁜 피드백이 여러분들 성공의 비결이다. 근데 번역이 조금 애매하죠. 이건 번역에 좀 문제가 있어요. 나쁜 피드백이 아니고요. 아픈 피드백이라고 아니면 말 그대로 진짜 팩폭이에요. 팩폭이 맞는 정의인 것 같아요. 나쁜 피드백은 진짜 나쁜 거예요. 그냥 그건 나쁜 거지. 이건 번역한 사람이 원어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나쁜 피드백은 그냥 나쁜 거예요. 그러나 이 의미를 가만히 보면 마치 우리나라에도 그런 명언 있잖아요. 입에 쓴 약이 건강에 좋다. 그런 거죠. 달콤한 것이 좋지 않다. 달콤하게 그 사탕을 먹으면 이빨이 썩고 당뇨에 걸려 죽는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자면 결국은 독도 알맞게 먹으면 약이 된다고도 하고요. 원래 몸에 좋은 약은 쓴 법이다. 이런 얘기는 너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죠. 그죠?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같은 얘기라고. 그런데 그 팩폭을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팩폭을 받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성공 비결의 전부라고 돼 있어요. 그냥 성공할 수 있다 정도도 아니고 그게 중요하다 정도가 아니고요. 팩폭이 여러분들 성공의 전부예요. 그 비결의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또한 여러분들한테만 팩폭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림을 그리면 일단 가족들한테 먼저 보여줘요. 그 가족들은 그림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팩폭을 해요. 그냥 팩폭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별론데?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심플하게 얘기해요. 야, 아빠가 그린 그림이 어떠냐 그러면 별로? 그게 다예요. 그러면 일단은 맛이 가죠. 그 다음에 물어봐요. 왜? 왜를 알아야죠. 그냥 나쁘다고만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피드백이 아니지. 그래서 왜 그렇게 보이냐라고 이제 집요하게 물어보면 글쎄 뭐 이건 이렇게 형태가 조금 이렇고 색깔은 좀 이렇게 해서 좀 이래서 난 이러이러한 느낌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문가처럼 내가 이것저것 이렇게 구체적인 거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미학적으로 연출을 기반으로 그 이유를 찾아서 설명하는 그런 타입이 아니라 그냥 관객들은요, 독자들은 그냥 직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뭐 영화평론가나 미술평론가들처럼 분석해서 이건 이러해서 좋고 저건 저러저러해서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냥 영화가 재미없는 거야. 그냥 애니메이션이 재밌어. 그 만화가 조금 유치해. 뭐 이런 거죠. 그걸 뭐 분석해서 이야기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전문가가 아닌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만드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를 반드시 물어봐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림을 그리면 우리 아이와 아내한테 물어보고 그 이유가 분명하게 와닿지 않아도요. 나름 그냥 내 느낌에는 이게 별로 안 좋아 라고 하면 고쳐요. 일단 속은 상하죠. 밤새서 열심히 그렸는데 속은 상하지만 일단 고쳐요. 그래야 좋아지니까. 그래야 달라지니까. 방법은 없어요. 일단 피드백을 받으면 일단 고쳐요, 나는. 그냥. 그리고 애니메이터들은 기본이에요, 그게. 조직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감독이나 클라이언트들이 이거를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네 하고 고치는 거예요. 거기다 대는 거 핑계를 대봐야 소용이 없어. 왜냐하면 연출자는 그 사람이고 책임자는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돈을 줬으니까 그런 거지. 나의 개인 의견을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계속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고 그러면 작품이 산으로 가죠.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 때 그렇잖아. 영화 감독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연출 스타일, 또 아이덴티티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이 나하고 다르더라도, 나하고 상충되더라도 나의 의견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조언을 할 수도 있죠.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결정은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그 감독이 그렇게 가자라고 하면 오케이 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뒤에서 계속 꽁시렁거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조직 안에서 같이 일할 수 없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가 책임질 것도 아닌데 계속 뒤에서 이렇게 조직을 와해시키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감독이 이건 좀 이렇게 고쳐달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다만 너무 상식밖에 좀 다르다, 이건 그래도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조언을, 그러니까 충언이죠, 충언. 정말 진정성 있게 혹시 이건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감독도 사람이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할 때도 있고, 정신이 없어서 그것까지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신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그 작품을 만드는 스태프들이 나름대로 공동의 어떤 그런 애정과 열정과 책임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죠. 의견은. 그러나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막 불만을 토로하고 뒤에서 자꾸 다른 스태프들하고 그 험담을 하거나 일을 대충 하거나 뭐 이런 것은 바람직한 직장 생활은 아닌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피드백을 받거나 어쨌든 그런 조언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지시사항을 정확히 따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오픈마인드하고 들어야 되는 거죠. 나이가 어리든 제자든 자식이든 친구든 그 누구든 무언가 이야기하면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들으면 정말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 아니면 내가 감독이야, 아니면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람이 조언을 한 그 내용을 귀에 담지 않고 사회적인 어떤 직위, 권위,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팩폭을 하는 거는 그냥 팩폭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하고 배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누구라도 그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정말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 또한 팩폭을 늘 받고 함으로 인해서 발전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면서 남한테 그렇게 팩폭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일론 머스크도 그게 성공할 수 있는 거에 전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단순한 피드백이 아니라 오픈마인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받아들이고 해야 많은 정보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벽을 쳐놓으면 발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도 결국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혼자서 회사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서 수많은 그 조직원들이 의견을 내고 혼자서 다 발명하고 다 만들고 이러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 얘기예요. 그것도 쓴소리를 들어라. 잘했다, 훌륭하다, 당신 정말 멋지다, 이런 얘기 백날 하면 뭐하냐고.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거, 나의 부족한 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 거죠. 근데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별로 안 오는 것 같아. 자, 어쨌든 팩폭이 성공 비결의 전부다. 그렇게 하는 말이 맞다. 나쁜 피드백이라는 건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런 거죠. 나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기업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추구한다기보다는 그 당위성, 그 일 자체를 하다 보니 돈이 생기고 회사가 생기고 그런 거다. 그래서 너무 그 겉에 표피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돈을 벌더라도 그 안에 정말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 같고요. 첫 단계는 어떤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면 확률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제 시작이 반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시작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생기죠. 그 다 같은 얘기예요. 이런 얘기 안 한 사람도 없고. 뭐 다시 얘기하면 로또에 당첨이 되려면 일단 사야 돼요. 로또 당첨 확률이 무지하게 낮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지 않으면 당첨 확률은 0%예요. 그런데 사면 당첨 확률이 생겨요. 일단은 생겨. 그죠? 그래서 시작은 반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시작해야 돼요. 나도 이번에 뭐 공개 방송 언젠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계속 말만 하다가 에이씨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서 이제 올해 들어서자마자 했잖아요. 했더니 생겼어요. 고통이 생겼어요. 그 다음 건 직원 채용 시 큰 실수 중 하나는 성격보다는 재능에 너무 무게를 두었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졌는지가 중요하다. 이건 정말 회사를 경영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건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뭐 팀원을 이렇게 같이 이루어서 어떤 작업을 하거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 실력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실력이 없고 사람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너무 실력에만 치중해서 그 스펙만 보고 사람을 뽑으면 회사가 힘들어져요. 좀 더 튼튼하고 롱런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되려면 그 재능도 필요하지만 일단 그 사람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나도 조금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 스펙이 있는 사원을 뽑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공고를 내면 많이 와요. 수도 없이 와요. 근데 좋은 사람을 뽑는 게 너무 어려워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스펙보다는 역시 인성이 중요하다. 이것만큼 더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인성을 보고 뽑아야 그래야 능력이 안 되더라도 능력을 키워요. 나는 우리 스텝한테도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건강관리 철저하게 해라. 건강해야 된다. 건강하지 않으면 회사가 손해예요. 사원이 건강해야 회사도 손해가 없어요.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해라. 네 자신이 실력이 커져야 실력이 늘어야 그게 회사에 도움이 된다. 마치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고 실력을 키우고 나 같은 경우도 일만 시키지 않고요. 일을 시키기 위해서 무지막지하게 가르쳐요. 틈만 나면 가르쳐줘요. 근데 뭐 시간을 내서 딱 이렇게 뭐 시간 정해놓고 가르치진 않죠. 그러진 않고 그냥 상시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틈만 나면 피드백을 해주면서 이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 웹툰도 하고 출판 만화도 하고 일러스트도 하고 캐릭터 디자인도 하고 애니메이션도 하고 막 많이 했잖아요. 여기 애니설툰 프로젝트 작년에 한 거 리스트 이렇게 홍보 영상 올려놓은 것처럼 여러 가지를 다 해요. 내가 뭐 하나는 잘하지 못하더라도 다 할 줄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학생들이나 스태프들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 많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계속 가르쳐주게 되는 거예요. 연출은 물론이거니와 뭐 드로잉이라든지 뭐 그 안에 이제 컴퓨터 툴에 대한 내가 뭐 컴퓨터 툴 전문가는 아니라도 아무려면 실무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많은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능력은 없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그러니까 뭐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인드가 있는 그런 인성. 여기 좋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또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마음씨가 착하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조직에서 어울릴 수 있는 인성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조직 안에서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희귀꼬머리처럼 자기 혼자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누군가는 조직 안에서 같이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안에서도 누군가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같이 어우러지면서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시키는 걸 그냥 끌려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창의적인 창작 일을 하려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되 그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할 수도 있고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일부의 그 직원들은 겪어보니 미팅을 하는데 좀 대답 좀 하러 대답도 안 해요. 내 소리 하나도 잘 못해요. 그 소리가 안 들릴 지경으로 대답 하나를 제대로 못해. 근데 카톡이나 이 SNS에서는 막 소설가예요, 소설가. 아주 미치는 줄 알았어요. 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조직에서 일할 때는 서로 의견을 충분히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겉으로는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뒤에 가서 험담하고 소설 쓰고 음해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심해서 좀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좀 피해를 본 적이 좀 있는데 좀 열린 마음으로 좀 편하게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사람이 중요해요. 여기 지금 일론 머스크는 그렇잖아도 그런 어떤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하물며 그런 어떤 공학적인 그런 그쪽도 뭐 어차피 발명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창의적으로 끌어가는 그런 사업이니까 사람이 중요하듯이 우리 또한 조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품 조립을 하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착한 마음씨도 당연하겠지만 소통을 하는 그런 자세,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인성이 좀 좋은 사람들과 일을 하는 것처럼 좋은 건 없다. 자, 그 다음에 뭐 최고의 조언 하나 어떻게 더 잘 해낼 수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져라. 계속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친구들 다 기억하죠? 네, 나한테 영상 미학을 들을 때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왜라고 하는 걸 좀 붙여라. 그냥 이렇다라고 책에 써 있으면 당연히 그래라고 그러겠지 뭐 좋은 말이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 그래야 되는데 라는 이유를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그때도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이렇게 화장실을 가는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데, 그죠? 화살표가 있는데, 왜 우리가 그 화살표 방향, 그러니까 방향대로 정해져 있는 대로 이렇게 가야 되느냐. 그러면 제일 먼저 얘기가 이제 그렇게 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니죠.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전혀 모른 채 가고 있는 거죠.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아마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생각하고 가면 좋겠다. 어쨌든 왜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져가면서 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 너무 그냥 당연히 그래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해결해 가면서 계속 발전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키워가고 확장해가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질문을 던져라라고 이야기를 있는 거고요. 페이팔에서 나오면서 생각했다. 돈을 버는 최고의 방법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페이팔은 그 일론 머스크가 운영했던 회사 중에 하나인데, 돈 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기업을 돈 벌기 위해서 기업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류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이건데, 얼마 전인가요? 탄소를 없앨 수 있는 기술을 하면 어느 누구나 그거를 개발하면 3천억인가 얼마를 준다고 공고에 떴던데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나 전 세계 누구라도 인류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 내가 돈을 주겠다. 뭐 그런 마인드잖아요. 역시 사람이 다르죠. 큰 사람은. 내가 읽은 기사는 아마 그렇게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자, 난 사람들이 교육과 지능을 혼동하는 게 싫다. 당신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여전히 바보일 수 있다.
사실 오늘 이 글을 읽어주려고 작정을 한 이유가 딱 두 가지였었어요. 다 좋은 말이고 다 그런 건데 아까 얘기했던 팩폭이 성공 비결의 전부다라는 멘트 하나 하고요. 이거는 이제 당신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여전히 바보일 수 있다. 이걸 깨달아야, 이걸 인정해야만 바보가 되지 않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대학을 과제 내고 출석한다고 해서 학점 다 따고 졸업장 받았다고 해서 프로가 되지 않는다. 내가 늘 했던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 표현만 좀 다른 거지, 그죠? 대학 나온다고 다 졸업장 있다고 취업되는 거 아니고 출석하고 과제 냈다고 해서 프로가 되는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늘 여러분들한테 했었어요. 다르지 않아요. 대학을 나온다고 훌륭한 사람 되지 않아요. 대학 안 나온 사람 있나요, 요즘?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온 사람들이 더 독특하죠. 누구나 다 대학을 나오니까. 그 대학을 졸업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거기서 배웠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머리가 넌 좋아가 아니라 배웠어야 되는 거죠. 교육을 받은 것과 원래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오지선다형 찍어서 수능을 잘 봐서 대학을 간 거가 중요한 거 같지 않아요. 그래서 성적이 뭐 행복수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우등생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비탕이 있죠. 결국은 학교에서 그냥 과제 내고 출석했다고 해서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하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내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 별반 다르지 않게 뭐 말 표현은 훨씬 더 뭐 고급스럽게 이야기했을지 몰라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다 이야기했던 건데 그것을 얼마만큼 자기의 것으로 만드느냐에 대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 자기 가슴에 와닿지 않으면 그럼 그냥 농담이 지나지 않는 거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있죠. 나는 책을 읽는다. 워낙 많이 책을 읽은 사람으로도 유명해요. 그죠? 나는 책을 읽는다. 근데 정작 이 말을 하고 있는 나는 책을 읽지 않아요. 나는 책을 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일론 머스크가 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책을 많이 읽었더라면 아마도 설론 머스크가 되지 않았을까. Nope. 내가 설론 머스크가 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Nope. 일론 머스크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나는 좀 한심하게 살은 경우이기도 하죠. 내 나이쯤에 전에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고 대단한 사업가가 된 사람도 있고 훌륭한 사람 정말 많은데 나는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팩폭이나 날리고 있기 때문에 참 한심한 인생일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대신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들을 상당히 다각적으로 얻어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꼭 책이라고 하는 페이퍼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 이걸 여러분들한테 이 팩폭기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은 팩폭은 여러분들 성공 비결의 전부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많은 정보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정보들이 다 컴퓨터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컴퓨터 안에 있는 거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그 책을 읽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읽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그 내용이 그냥 컴퓨터 안에 있고 책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열고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는 팩폭도 있는 거죠. 그죠? 책에 있는 그 내용을 마음에 열고 듣고 읽고 뭐 컴퓨터 안에 있는 정보들도 다양한 정보들을 읽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조언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열고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게 다 컴퓨터 안에 있고 책에 있고 그러면 안 된다. 마음을 열고 이 세상을 여러분들 가슴에 다 담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